재미없지요? 예,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갈수록 재미없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재미가 없어야 돼요. 재미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재미가 있어지고 그럴 겁니다. 재밌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자, 34페이지 가볼래요? 34페이지 갔더니 수요 가격 탄력성 영향을 주는 조인 나왔습니다. 35페이지 상단까지 지금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마지막 줄을 한번 가봐요. 35페이지 마지막 줄을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니은을 갑니다. 기억하고 니은이 굉장히 헷갈려요. 기억하고 니은은 기억은 칠판에 있는 겁니다. 기억이 지금 이거야. 기억이 단기 공급의 탄력성은 장기 공급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으로 나왔네. 여러분들은 단기가 비탄력적이다 이걸 기억하지 말고 장기가 탄력적이다 그걸 기억하시라고. 장기가 탄력적이면 단기는 비탄력적이잖아요. 무슨 말 됐나요? 그럴까요? 자,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수요든 공급이든 무엇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는 뭐요?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다. 장은 뭐요? 장기.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다. 그럼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장기는 탄력적이다. 여기서 장기는 장기 공급이 단기 공급보다 탄력적. 장기 수요가 단기 수요보다 탄력적. 그런데 여기 시장은 탄력적이다. 여기서는 공급에서 잘 줍니다. 수요는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 장기 공급 곡선이 탄력적.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또 연결되는 거야. 자, 볼래요? 저하고 뭘 배웠냐면 이거 하기 전에 탄력적이면 완만하다고 배웠습니까? 완 그랬잖아요. 그럼 장기가 탄력적이라고 그랬네?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를. 그럼 공급곡선을 그려야지. 공급곡선이 1번 있고 공급곡선이 2번 이렇게 있답니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 2번이 탄력적이야. 얘가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얘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그러면 이제 장기 단기 한번 따져볼게요. 1번하고 2번 굳이 장단기를 따지자면 1번이 단기입니까? 2번이 단기입니까? 단기. 1번. 단기는 뭐요? 단기는 비탄력적이라고 했잖아. 얘가 단기야, 단기라고. 그럼 얘는요? 장기. 자, 이게 우리 시험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거기 우리 책 35페이지 가장 밑에 기억은 2번이에요. 2번. 그죠? 니은 봐봐요. 니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은 기억에서 장기는 탄력적이죠. 니은은요, 장기는 비탄력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은 장기 단기로 기억하시고 니은은 장기 단기로 기억하지 마세요. 니은은 생산기간이 짧다, 생산기간이 길다로 기억하실 거. 자, 그럼 이제 여기 2번하고 비교 대상인데요. 지워도 되나요? 네, 허락받고 지워야지. 허락받고. 그치? 네. 자, 됐습니다. 이제 2번하고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헷갈려요. 자, 5번은 생산기간입니다. 생산기간이 짧다. 생산기간이 길다 그래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할 때 매번 이걸 가지고 설명해요. 인형 있잖아요. 인형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낸 현대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낸 유조선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유조선을 만들 때 한 3년 걸린다 이게 3년 유조선 한 척 만들 때. 근데 인형 만들 때 마지막으로 눈 끼우거든요. 인형 눈. 그 인형 눈 끼우는데 몇 초면 돼요? 3초면 돼. 3초면. 그러면 인형 만들 때는 3초 걸리고 그 다음에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유조선 만들 때는 3년 걸린다 이게 봐요. 그러면 생산기간이 짧은 게 뭐요? 이게 인형이라고. 얘는요? 유조선이야. 그럼 3년이 흘러가야만 유조선 하나씩 공급되는 거야. 근데 인형은 하나 둘 셋 두 개 공급됐어 벌써.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면 생산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죠.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많이 만들어내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러면 탄력적이라고.
탄력적.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신 분은 거기다 써. 인형 눈 끼우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3초. 얘는 뭐라고 써요? 유조선 3년 이렇게. 3년이 너무 적다. 이해 안 됐다. 그럼 30년 이렇게 쓰면 돼. 네? 그러면 비탄력적. 얘를 단기, 얘를 장기 그러면 헷갈려 버려. 얘를 단기, 얘를 장기 하면 2번하고 헷갈린다고. 2번하고 5번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렇지, 됐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에요. 2번. 장기가 탄력적이다가 매우 빈번하게 출제해요. 덩달아서 여러분들은 시장이 탄력적이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이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는 뭐고? 시장 공급곡선, 시장 수요곡선이 개별 공급곡선, 개별 수요곡선보다 탄력적이다. 장은요, 장. 장기 공급곡선이 단기 공급곡선보다 탄력적. 단기 수요곡선보다 장기 수요곡선이 탄력적. 되셨습니까? 장탄. 긴 한숨. 부동산학 개념만 보면 긴 한숨이 나와. 장탄. 자,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 결정률로 옵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률에서는 5번. 사실은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률에는 제가 쓰는 5번이 가장 중요해요. 5번이.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쓴 이유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동일한 것을 써내기 위해서 1번부터 4번을 위에다 쓴 거야. 근데 5번이 가장 중요. 5번이 뭔가 34페이지 보고 여러분이 좀 말해 보십시오. 34페이지 하단부에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와요. 그래서 뭐라 써졌어요? 여러분 느낌상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오케이, 대체제 유무입니다. 대체제 유무. 그러니까 우리 책은 저하고 좀 다르게 놨죠. 저는 여러분에게 4개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체제를 5번에 썼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책이 수요 탄력성 결정률의 1번이 대체제. 저는 똑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번을 내려놓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체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달라져요. 그래서 대체제 유무입니다. 자, 대체제 유무. 대체제가 있는가 없는가. 자, 있는 경우, 대체제가 없는 경우. 결론. 대체제가 있다 그러면 탄력적이야. 대체제가 없다 그러면 비탄력적이야. 대체제가 있다 탄력적, 대체제가 없다 비탄력적.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보게요. 얘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얘는 근데 가만 지금부터 이해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산에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아파트밖에 없대요. 우리 부동산에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아파트밖에 없대요. 그러면 대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체제가 없을 때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얘는 쓸 필요 없고 쓰실 분은 써야지 또. 그러면 예쁘게 써줘야지. 쓴다는데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라도 마음대로 하셔야지. 아파트 가격이 에이 좋다 많이 쓰자 2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20% 올라갔을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되려면 수요량은 20%보다 더 많이 감소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수요량을 감소시켜. 근데 수요량이 10%밖에 감소하지 않았대요. 그럼 탄력성은 0.5가 되는 거야. 자자자자 미칠 것 같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뭐예요? 감소하는 거야. 그럼 1번 수요량이 감소해요.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10%만 감소해요. 이 경우하고 2번 수요량이 40% 감소하는 경우하고 어디가 탄력적? 2번이 탄력적이야. 1번은 탄력성이 몇이에요? 0.5야. 2번은 탄력성이 몇이에요? 2란 말이에요. 2. 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크게 변하면 탄력적이야. 수요량이 크게 변하면. 자, 가격이 20% 올라갔어요. 근데 1번은 수요량은 10%밖에 감소하잖아요. 근데 2번은 40%나 감소해요.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탄력적? 2번이 탄력적이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20%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요량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 우리 부산에 아파트밖에 없다니까요. 주택이 아파트밖에 없어. 그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수요량을 감소시킬 수 없죠. 아파트 수요량 감소시킨다는 소리는 밖에 나와서 텐트 치고 잔다는 소리잖아. 이 엄동설하네. 이해됩니까? 그래,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커요, 적어요? 작지.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봐요. 우리 부산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그렇게 대치제가 있다게 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야 아파트 나 뺄란다. 나 연립주택 갈란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크게 감소해버린다고. 이해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아파트밖에 없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살아야 된다니까 계속. 그럼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적죠. 그럼 비탄력적이야. 근데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단독도 있고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다 이 뭐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너 올라갔냐? 니 잘났다. 그러면서 아파트 수요량을 빼서 연립으로 가고 다세대로 가고 단독주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확 줄어들죠.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따라서 대체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재화를 사용해야 되니까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아요.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으면 비탄력적. 잔다 자.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따라서 대체자가 없으면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아요. 비탄력적. 대체가 있으면 탄력적. 더 이상 못해 이제. 대체가 있다? 탄력적. 없다? 비탄력적. 되셨습니까? 그렇지. 됐습니다. 선생님 더 쉽게 설명해봐.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체제가 많으면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있는데 한 개 있는 경우하고 10개 있는 경우. 10개 있는 경우가 더 탄력적이겠죠. 탄력성이 있으면 대체가 있으면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 되셨죠? 지금 이 지문, 여기까지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2번 출제예요. 어떻게 21회 때 있겠네요. 21회 때는 시장에 대체제가 출현하면, 새로운 대체제가 만들어지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혼자 있는 것보다 2개의 기업이 나타나면 탄력적으로 돼요. 자, 우리나라에 핸드폰 회사가 삼성밖에 없다고 봐요. 삼성밖에. 그러면 삼성이 핸드폰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삼성 걸 사야 돼요.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근데 삼성이 있는데 새로운 대체제가 출현했습니다. LG, 현대 다 나왔습니다. 5개 정도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올려요. 근데 기술력은 삼성이 좀 뛰어나니까 품질은 좋아. 밖에서 보면 멋있어 보여. 그렇지만 LG가 싸, 현대도 싸. 에이, 나 삼성 안 살란다. LG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삼성의 수요량 변화가 커져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된다는 소리예요. 저의 바람은 부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남권의 부동산학 결혼 강사가 저 혼자밖에 했으면 좋겠어. 저 혼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저 혼자만 있으면 제가 수강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저의 수입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럼 저 혼자밖에 없다. 대체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제가 약간 건방지게 굴어도 꼴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된다고. 자, 봐봐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완전 비탄력. 제가 가격을 올리고 까불어도 여러분들이 수강생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안 움직이고.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야.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 안고 가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안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와 그랬으니까 제가 할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될 거야. 자요. 우리 부산에 부동산 결혼 강사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격하기 위해서 특히 합격하려면 그 사람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좀 건방지게 굴고 제 수강료는 부동산 결혼만 한 달에 50만 원이다.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분 나쁘지만 들은다고 봐요. 들어요? 그러면 저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저는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죠.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비탄력적이야. 이렇게 비탄력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 제가 비탄력적인 공급하잖아요. 비탄력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지금 기업이야. 내가 기업이요. 기업이 가격을 올려요. 그래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럼 저의 수입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을 올리면 수입은 뭐요? 증가. 매우 중요. 선생 어디 있는데? 선생 어디 있는데? 그게 34페이지 하단에 무슨 표가 하나 있을 거야. 34페이지 하단부에 동그라미 5번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바로 위에 표가 하나 있죠? 그겁니다. 그거 한번 보게요. 그걸 봤더니 1번이 탄력적입니까? 첫 번째가 탄력적이죠. 두 번째가 비탄력적이야. 왜? 탄력성 1보다 작잖아요. 비탄력적이야. 그때 가격 상승 시를 봐봐. 가격 상승 시에 수입은 뭐요? 증가. 감소 아니지. 가격 상승 시 두 번째 칸 수입 증가 나오죠? 그거란 말이에요. 자, 봐요. 제가 매우 비탄력적이에요. 제가 매우 건방져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그때 제가 수강료 올려요. 그러면 저의 수입은 뭐 한다? 증가한다. 결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수입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비탄력적이요. 여러분이 저한테 들을 거야. 그래도 제가 자비심을 발휘해서 제 수강료를 떨어뜨려요. 그럼 저의 수입은요? 감소.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렸다. 수입은 증가. 비탄력적 가격이 떨어졌다. 수입은 감소. 비탄력적일 때 올렸다. 증가. 비탄력이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졌다. 수입 감소. 지금 계속 제가 두 번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기억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왜 기억하지 말? 비탄력적일 때 방향이 같은 거야. 비탄력적 때 가격이 올렸죠. 제가 총수입 증가. 비탄력적일 때 제가 가격이 떨어뜨렸죠. 총수입 감소. 외우지 말라는 소리야. 비탄력적일 때는 방향이 같아. 근데 무슨 방향이 또 같은지 몰라 이제. 그게 문제지. 맞잖아요. 비탄력적일 때 방향이 같아요. 비탄력 때 방향이 같아요. 뭐가 같아요? 그렇지. 가격과 수입이 방향이 같다 이 소리야.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렸어요. 수입은 뭐? 올라가. 비탄력 때 가격 떨어뜨렸어요. 수입은 내려가. 근데 내려간 거 할 필요 없이 헷갈리니까 방향이 같다 하면 돼. 그럼 이번엔 이제 반대로.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려요. 수입은 뭐요? 감소. 왜 그런가 봐요? 제가 매우 탄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탄력적이야. 왜? 제 꼴보기 싫어. 그래서 가격을 좀만 올리면 수강생 확 줄어들 거야. 그래? 근데 제가 가격 올려. 모르고 올려버려, 그냥. 그러면 수강생이 100명 있다가 99명이 가버려. 안 듣는다고. 한 명만 남아. 저희 수입은 뭐요? 감소.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 제가 가격을 올리면, 수강료를 올리면 저희 수입은 감소. 그건 기억할 필요 없지. 왜? 비탄력적일 때의 방향이 같으면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걸 왜 기억해? 근데 이건 매우 빈번하게 출제. 자,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네, 이거는. 그렇지? 근데 가운데 단위 탄력적인 게 있어. 아, 미안해. 밑에 세 번째 줄에. 단위 탄력성 나왔습니까? 단위 탄력적일 때를 보면 수입이 불변이야.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떨어뜨리든 수입이 뭐요? 불변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 제가 수강료를 10% 올리면 여러분이 10%만 빠져나가요. 10% 올리면 10%만 빠져나가요. 그럼 10% 올렸습니다. 10%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야. 10%만 수입 주는 게 아니라 제가 10%만큼 수강료를 올리면 수강생이 10% 빠져요. 그러면 가격을 올렸을 때는 수입이 올라갔죠. 수강생이 빠졌을 때는 수입이 감소했죠. 또이 쌤 된다는 소리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결론.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떨어뜨리든 총수입에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거요. 자, 됐습니다. 자, 6번 왔습니다. 동영상 하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탄력성 결정률을 하는 겁니다. 공급의 탄력성 결정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수요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 유무. 대체제가 있고 많으면 탄력적. 됐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6번. 재화의 종류입니다.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재화의 종류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나왔지만 경작에서는 잘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경작 시험에서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옳은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면 재화의 종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뭐라 하냐면 생필품이라고. 생필품. 얘를 또 필수품이라고 그래. 필수품. 자, 그 다음에 지금 버버리 세일한다대요? 버버리도 세일하고 뭐 니똥 내똥도 지금 세일합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니 똥 내 똥 그러대요. 수업할 때 영어가 적절하지 않나? 누이비 똥인가 그러대요. 예? 지금 세일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버버리 세일하는데 버버리 가방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 사치품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생필품하고 사치품의 탄력성을 지금부터 비교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생필품은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주식이 뭐예요? 우리 주식이? 밥이에요, 밥. 쌀이죠, 쌀. 그렇지? 인도의 주식은 뭐예요? 카레. 여기 드는 거요? 맞잖아요? 스미스의 주식은? 빵. 스미스. 저는 미국 사람들 다 스미스라고 해요. 저는 미국 사람들. 여자는 제인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스미스, 제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갑자기 흑인이 갔다. 그럼 테일러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주식은 쌀인데, 이제 밥인데, 그게 생필품이에요. 그럼 쌀 가격이 막 올라가요. 쌀 가격이 20% 올라가, 30% 올라갔습니다. 쌀 가격이 20%, 30%, 50% 올라가요. 그러면 쌀 가격이 50% 올라가면 쌀의 수요량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지만 50%만큼 줄이지 않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쌀 가격이 막 올라가, 50% 올라가요. 그러면 세 끈이 밥 먹는 대신에 두 끈이만 밥 먹고 한 끈이면 라면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라면 자주 먹다 보면 아랫배 나오고 찔려요. 실제로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라면을 좀 먹다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밥의 양은 좀 줄어들겠죠. 쌀의 수량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나 쌀의 가격 상승률만큼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면 쌀의 가격이 50% 상승한다 하더라도 쌀의 수량은 50% 이하로 줄어들지 않겠죠. 그러면 쌀의 가격이 50% 올라갈 때 수량도 50% 줄였다. 그러면 탄력성이 1이라고. 쌀의 가격이 50% 올라갔는데 수량은 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빵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쌀의 수량을 80% 줄여버려요.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커서 탄력적으로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은 수요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다. 그런데 사치품은 그거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버버리에서 파는 거기 그 가방, 여자들 좋아하는 가방이요? 물어봤어요. 왜 버버리 가방을 좋아하냐? 특별하게 재질이 좋냐? 근데 그걸 함으로써 의시되고 뽀대가 난다대? 그 다음에 그러나 왜 이걸 하냐? 친구 만났을 때 꼭 한다대. 친구 만났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하는데 친구 만났을 때 그걸 매임으로써 뭔가 자기가 가시하고 그런다대? 여러분도 그러나요? 그게 없고야 버버리가. 그러면 이 사치품은 가격이 10%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수요량을 확 줄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지? 반대로 여기 사치품은요. 가격이 좀만 내려가도 많이 내려간 것처럼 또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 또 막 사버려요. 가격은 10%밖에 감소 안 했는데 수요량은 20%, 30%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다 이렇게요. 얘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근데 이걸 부동산학적으로 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의 용도 또는 종류 따라서 탄력성이 크게 달라져요. 그러면 부동산의 용도는 주거용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하고 탄력성을 비교하자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건물들은 주거용 아니면 상업용 아니면 공업용 이거요. 맞나요? 그래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이 주택이에요. 주택. 그럼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이 세 개의 용도 중에서 가장 대체재가 많은 게 어디예요? 주거용이지. 주거용. 대체재가 많은 건 뭐예요? 탄력적.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얘가 탄력적이야. 탄력적. 얘는요, 비탄력적. 우리 부산에서 해운대구 1번지 토지가 지금 상업용이라고 해봐요. 해운대구 1번지 토지가 상업용이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해운대 1번지 토지가, 여기가 지금 사거리고, 여기가 해운대구 1번지 토지예요. 그럼 이 토지하고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상업용 부지가 우리 부산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나 주택은 엄청나게 많아. 이해됩니까?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탄력적. 상업용 부동산은 이 입지 조건, 이러한 사거리에 코너지에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진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23회 때 시험 문제죠. 23회 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O다 X다? X다.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다른 조건이 모두 다 일정할 때. 자, 1번 A제화입니다. A제화. 2번은 B제화입니다. 다른 조건 모두 다 일정할 때 1번보다 2번이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자,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면 완만하죠. 탄완! 그랬으니까.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더 완만? 2번이 완만. 그럼 2번이 상대적으로 뭐다? 대체재가 많다. 그게 우리 시험 문제 또. 얘가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탄력적.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풍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갑시다. 35페이지 니을. 35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니을. 기간의 장단. 기간의 장단. 수요든 공급이든 장기가 탄력적이라고 그랬네. 일반적으로 장기 수요 탄력성은 단기의 수요 탄력성보다 더 크다. 장기가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용도.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지. 그게 미음입니다. 미음. 자, 이와 같은 것들이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주지만 이 중에서 탄력성 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체재 유용성 문제이다. 대체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대체재입니다. 대체재. 자, 됐습니다. 여기 수요의 소두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탄력성까지 끝내고 36페이지 가면 부동산 경기 변동 나옵니다. 경기 변동도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하는데요. 어쩔 때는 세 문제까지 출제합니다. 세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은 다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경기 변동입니다. 이거 지워도 됩니까? 예, 고마워요. 제가 아침에 서울에서 왔는데요. 충청북도까지 눈이 왔었어요. 충청북도. 그러니까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 그 경계가 추풍령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추풍령을 넘어왔더니 눈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추풍령까지 눈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이 빛고울 강주예요. 제가 사는 곳이 빛고울 강주라고. 아니, 경기도 강주는 넓을 강자고 빛고울 강주는 전라도 강주죠. 거기 사는 건 사는데 제가 이게 한참 이렇게 KTX 타고 오는데 이렇게 막 그 문자 왔어요. 문자. 강주에 눈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눈이 쌓였다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쪽이 눈이 더 많이 오는 편이에요. 부산은 눈 잘 안 오죠. 네. 근데 거기 그 빛고울 강주는 눈이 자주 와요. 자주 오고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막 얘들이 신났다고 그러더라고. 얘들이 실제로 그런데요. 실제로 그 제 주변 친구들 말 들어보면 눈 온 날에 얘들이 빨리 일어나. 학교도 빨리 가고. 장난해야 되니까. 오늘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 봐. 자, 됐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경기 변동 할 거야. 타이틀은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수요 공급에서도 부동산 수요 공급이 있는데 부동산 빼버리고 수요 공급 배웠죠. 그러면 여기 부동산 경기 변동도 부동산 빼버리고 그냥 경기 변동 이렇게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을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일반 경기 변동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일반 경기 변동. 그게 부동산이 아닌 일반 경기. 일반 경기.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표현하죠. 불황이다 호황이다 말하죠. 그것은 부동산 경기가 아니라 일반 경기라고. 일반 경기. 그러니까 일반 경기부터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 이론을 그대로 따오는 거야.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써요. 자, 이건 부동산 경기입니다. 자, 부동산 빼버리고 그냥 경기. 그럼 경기가 변동한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부터 파악하자고. 좋아. 그럼 변동은 바뀌는 게 변동이니까 놔두고. 경기가 뭐예요? 경기 좋다, 경기 나쁘다 말하죠?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무슨 말이냐고. 경기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말해 주셔야지. 경기가 야구 경기요? 축구 경기야? 아니면 경기도 거기야? 경기. 선생님 진짜 빈정거리고 있어요. 말해야지. 이 경기가 무슨 말이냐면 경제활동의 상태예요. 경제활동의 상태를 우리는 경기라고 해요. 경제활동의 상태. 그러면 경제활동의 상태가 좋으면 경기가 좋다고 말해요. 경제활동의 상태가 나쁘면 경기가 나쁘다고 말한다고. 좋아요. 그러면 또 경제활동의 상태가 뭐야? 경기는 경제활동의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다 이 말은 우리 부산의 경기가 좋다. 부산의 경제활동의 상태가 양호하다 이 소리예요. 부산의 경기가 나쁘다. 부산의 경제활동의 상태가 나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경제활동의 상태는 또 뭔데 이거는? 미치겠다.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초등학교 때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자 우리 경제활동을 볼게요. 이제 경제활동. 기업은 생산활동을 해요. 가게는요. 소비활동을 해요. 그게 경제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소비하고 그게 경제활동이라고. 그러면 경제활동의 상태는 생산활동의 상태, 그 다음에 소비활동의 상태, 이걸 경제활동의 상태라고 그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지 않고 다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있대요. 가동을 중지. 그러면 생산활동이 나빠진 거야. 그러면 실업상태가 발생해. 그럼 돈이 없어. 대출도 못 갚아. 그러면 집은 경매처분돼요. 은행은 부실화돼요. 그게 이제 불황으로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 반대로 이 생산활동의 상태가 매우 양호해요. 부산에 우리 직장 다니는 아저씨들은 계속 12시까지 일해야 돼. 야간 작업해야 돼.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요. 물건 잘 팔리고 수입이 늘어나. 수입이 늘어나면 그러면 부동산 투자도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돼요. 자, 매우 중요한 거 있어요. 일반 경기가 매우 좋아요. 일반 경기가 매우 좋으면 실업이 줄어들고 고용이 촉진되고 고용이 촉진되면서 그다음에 기업은 설비 투자를 증가시키고 공장을 또 만들고 그러면 계속 가동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잔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모든 게 활성화돼요. 돈 많이 벌면 맥주도 더 마시고 옷도 더 사 입고 놀이공원도 더 가고 영화도 더 보고 그죠? 아주머니들은 미장원 더 가고 여기다 뭣도 다 하고 막 다 그래. 그럼 돈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좀 여윳돈이 생기면 부동산 사고. 그러면 일반 경기가 좋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거야. 됐나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끌고 갑니까? 일반 경기가 끌고 가요? 일반 경기가 끌고 가요. 그게 매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순환한다 그래. 후순환. 뒤에 따라간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학문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이야. 상식인데 그것을 애우려고 달라들어요. 애우려고 달라드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그 상식을 왜 외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비상식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론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요. 또 이럴 수 있어요. 많이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안 팔려버려요. 소비가 없어요. 그럼 재고만 쌓여요. 그러면 또 인원을 감은 실업 상태가 발생해요. 그러면 경제활동의 상태라는 것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상태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다는 말은 경제활동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소리고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매우 양호하다는 소리예요. 많이 만들고 많이 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경기가 원활하다. 경기가 호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반대가 일어나면 경기가 불황이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반 경기라면 제조업 부분, 기업들이 잘 돌아간다. 우리나라 물건이 애국에서 잘 팔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애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리면 우리나라 돈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국민에게, 고용자들에게 많이 배분된다. 그러면 우리도 부자가 된다. 그게 경기가 좋은 거라고. 이제 부동산 와봐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 하면 부동산 경제 활동의 상태가 늘 바뀌는 거야. 그럼 부동산 경제 활동의 상태는 부동산 생산 활동, 부동산 소비 활동이야. 부동산 생산 활동이 뭘까요? 건축 활동. 건축 활동. 이게 공급이라고, 공급. 이거 공급이야, 공급. 얘는 뭐예요? 수요예요, 수요. 수요. 자, 대부분의 책의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요. 제2편 부동산 경제론,
그러면서 1장 수요 공급, 2장 경기 변동. 그럼 경기 변동은 결국 뭐예요?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되셨나요?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면 부동산 경기가 양호하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산활동,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래활동, 소비활동이 원활하지 않대요. 그럼 뭔 상태? 미분양, 공가. 그러면 부동산 경기 침체 이렇게 되는 거고.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 외우려고 달라들어.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 자, 부동산으로 오면 이런 건축활동이요. 그러면 건축활동이 매우 활발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활동이 매우 활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건 아니야. 활발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막 빈집이야. 빈집. 미분양 상태가 속출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럼 뭐까지 좋아야 돼? 거래활동이에요. 사고 팔아야 돼. 건축활동과 거래활동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활동과 거래활동이 늘 변동한다. 어쩔 때는 건축활동, 거래활동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나빠지고. 무엇에 의해서? 일반 경기 변동에 의해서. 이자율이 매우 높은 단계라고 봐요. 일반 경기 변동에 의해서 이자율이 매우 높은 단계야. 그러면 건축활동 원활하지 않아요. 거래활동도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 들어가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룰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을 접근하면 쉬워요. 그런데 무작정 접근해버리면 어려워진다고. 자, 이제 기본적인 틀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자, 개념 갑시다. 개념은 이거죠. 부동산 관련한 경제 활동의 상태가 늘 변동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부동산은 나눠보면 건물하고 토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죠. 토지.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토지 경기도 있고 건물 경기도 있을 거야. 그걸 전부 다 합친 것을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쪼개볼 수 있죠. 건물 경기, 토지 경기 나누고 다시 건물은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1번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을 두 글자로 말했어요. 주거용 부동산을 두 글자로 말하라고. 주택.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해요. 건축 경기. 이게 얘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해요. 안 중요해요. 자, 안 중요한데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가 협의의 부동산 경기다 이런 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 해드린 거예요. 이거. 그러면 주거용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용도 있겠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 이 두 개를 더해요. 네? 이 두 개를 더하면 여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강의의 부동산 경기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 그 다음에 상업용까지 포함하면 강의의 부동산 경기. 그럼 뭐가 남았나? 토지 남았지. 토지.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에다가 3번을 더해요. 토지 경기. 여기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강의가 나와요. 최강의 가장 넓은 최강의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도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도 있고 토지 경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동산들 중에서 크게 보면 4개 나눴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 4개 나눴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아니라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동산은 뭐예요? 주거용이에요. 가장 많은 것도 주거용이야. 그럼 봐봐요. 상업용, 공업용, 토지 경기가 아무리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 경기가 죽어버리면 그 부동산 경기는 나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원활하게 막 거래가 이루어지고 건축활동이 일어나요. 상업하고 공업은. 토지도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택 경기는 침체해 있대요. 그러면 평균 내면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겠습니까? 호황이겠습니까? 침체라는 소리예요. 자, 그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부동산 경기는 이걸 부분이라고 해요. 부분. 각 부분이라고 그래. 이게 전체가 부동산이 있어요. 이게 전체의 부동산이야. 그럼 이제 부분으로 나눠봐요. 부분 나누면 건물, 그다음에 토지. 그럼 부동산 경기는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이 있다는 소리야. 건물은 다시 쪼개지는 거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래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 부분별 경기라고 그래. 각 부분별 경기. 그러면 이 부동산 경기 전체는 각 부분별 경기에 뭐 낸 거야? 평균 낸 거라고. 평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얘가 침체에 들어가면 전체가 뭐예요? 침체, 불황 이렇게 한다고. 되셨나요? 그래요. 그다음 반대로 토지 경기, 그다음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침체한다 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얘들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37페이지 하단부 가봅니다. 37페이지 하단부 가면 부동산 경기의 개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경기는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협의, 강의, 최강이 나왔나요? 그렇지. 여기 나왔네. 이거 나왔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갔더니 3번 뭐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나왔나요? 그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가면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와 변동 유형 나왔나요? 그래요. 자, 그 부분을 제가 할 거예요. 지금부터.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 했고,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나옵니다. 유형.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경기 변동인가 봐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부동산 경기는 호황이었다가 후퇴하고 불황으로 빠지고 다시 회복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다가 후퇴했다가 불황으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다. 지금 4개 말했습니다.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이렇게 늘 바뀌는 것을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 한다. 여러분이 느낌을 말하시라고. 맞지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가 순환한다는 것을 알아요. 순환한다. 그것을 경기 변동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그렇게 순환 변동 말고 다른 변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은 순환 변동만 알고 있다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했다가 불황했다가 회복했다가 후퇴했다 이거 말고 있죠. 그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일부분이라고. 일부분.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분을 전부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은 순환 변동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변동이 나오냐면 장기 변동 나와. 장기 변동. 얘를 장기 추세 변동이라고 해요. 추세 변동. 그다음에 두 번째 계절적 변동이라고 나와요. 계절적 변동. 세 번째는 우발적 변동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불규칙 변동이라고 돼. 우발적 변동,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 변동이 나와요. 순환적 또는 순환 변동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얘는 순환하지 않아요. 1번부터 3번까지 순환하지 않습니다. 얘를 비순환 변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 순환적 변동 말고 다른 변동도 있다. 맞나요? 그렇지. 2번씩이나 출제했어요. 그 말을.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 이외에 다른 변동도 있다. 그 다른 변동이 장기 변동, 계절적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는 소리예요. 우발적 변동을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
그러면 계절적 변동과 우발적 변동은 장기 변동은 비순환 변동이다. 맞나요? 그렇지. 여기 순환적 변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환적 변동이 순환 변동이고, 그럼 순환 변동은 분산 경기가 불황이었다가 이게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회복했다가 그게 과열돼서 호황으로 가고, 너무 호황해서 일정한 이유로 일반 경기가 나빠지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경기도 나빠져요. 그럼 이제 후퇴한다고. 후퇴. 빠지기 시작한다. 후퇴해서 깊게 빠졌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불황이라고 해요. 이렇게 4개.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불황 다음에 다시 뭐가 나와요? 불황 다음에 다시 뭐가 나와요? 회복. 이 4개가 순환하면서 변동하는 것을 순환적 변동 그래요. 그러면 장기 변동하고 계절적 변동하고 우발적 변동은 이 순환 변동, 이런 현상이 있다니다. 아니다는 소리예요. 이런 현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계절적 변동은 1년 주기로 나타나요. 1년 주기로. 계절적 변동은 이런 거예요. 자, 계절적 변동은 붕어빵은 여름에 팔던가요? 겨울에 팔던가요? 겨울에. 그게 계절적 변동이에요. 이렇게 하지. 붕어빵 변동을 한번 해볼게요. 붕어빵 변동을. 붕어빵 변동을 하면 붕어빵은 여름에 안 팔리죠? 겨울에 잘 팔려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경기가 변동한 것을 계절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자, 부산대학교 앞에, 부경대학교 앞에,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앞에 거기 온룸촌이 있을 거야. 하숙집이 있을 거야. 그러면 방학이 되면 비어요. 방학철이 되면. 근데 신학기가 되면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절적 변동이야. 그러면 대학교 앞에 신학기가 되면 온룸을 구할 수 없고 방학 되면 텅 비어버린 거. 그것은 무슨 변동이라고요? 계절적 변동. 실제로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요. 예전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던데.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사해. 손 없는 날. 무슨 말 했죠? 그럼 그때는 이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 윤달에는 이사하지 않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게 계절적 변동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계절적 변동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한 겨울보다 한 여름보다는 봄, 가을 이사 많이 하죠. 그게 계절적 변동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겨울에 많이 짓든가요? 여름에 많이 짓든가요? 봄에 많이 지어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계절적 변동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 허가량을 따져보면 겨울이 되면 건축 허가량이 줄어들어요. 겨울에 건축 허가 받아서 거기 추울 때 무슨 건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은 봄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착공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야. 그것을 계절적 변동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무작위 변동, 우발적 변동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인식을 못했을 뿐이에요. 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가장 먼저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부동산 경기가 가열됐으면 투기를 방지하겠다. 막 이런 말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831 부동산 종합대책, 뭐 311 부동산 종합대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꿔요. 부동산 정책을 바꿉니다. 바꾸면 그런 부동산 경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해서 주택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50%를 6개월 동안 감면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렸죠. 근데 활성화 별로 안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조치에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합시다. 그럼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야. 부동산 경기가 무슨 말 됩니까? 갑자기 정부 대책에서, 정부 정책에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정부 정책에서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그것을 우발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정부 정책에 의한 부동산 경기 변동을 무슨 변동이라 한다? 우발적 변동이라 한다 이 소리예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사람이 인명피해가 났으니까 한쪽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일본이 그랬다니까 또 그렇게 또 웃음도 나고 그러던데,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쓰나미 난 곳에 지금 굉장히 건물을 막 짓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갑자기 바뀐 거야.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확 바뀌어 볼 수 있어요. 중국에 맨 나오는 게 쓰촨성인가요? 거기 지진 나는데 거기 이제 지진이 진정되고 나면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건축 활동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확 바뀌는 거야. 갑자기 일어났죠. 뜬금없이 벼랑간. 그런 변동을 무슨 변동? 우발적 변동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변동, 정부 정책으로 인한 변동을 무슨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는 우발적 변동.
자, 그래요.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 38페이지 하단부에 참고해가 있어요. 38페이지 하단부 참고, 음영 처리된 부분. 그건 참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 제가 봤을 때 참고 아니에요. 단독 문제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단독 문제 나왔다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는 것을 계절적 변동이라 한다. X. 그래서 무슨 변동? 우발적. 실제로 그렇게 출제했어. 우리 시험에. 장기적 변동 나왔습니까? 장기적 변동, 추세 변동 나왔어요. 그걸 추세 변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50년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부동산 부분에서는 어떤 지역이 새롭게 개발된다거나 기존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 나타난다 그래요. 지금 여기 해운대구가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된 지 한 20년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20년 지나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 지나면 여기가 재개발될 거예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바뀌죠. 그런 것을 장기 변동이라고 해요. 장기 변동. 그 다음에 이거 추세 변동하고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 1960년대하고 지금 50년 흘러가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상태하고 지금 경기 상태는 어떻게 됐냐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는 부동산 경기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성장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요? 그럼 이 과정에서 여기가 1960년대예요. 60년대, 여기가 1970년대예요. 여기가 1980년대예요. 1990년대예요. 계속 경기는 좋아져요. 근데 이 과정에서 1960년대가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이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결국은 계속 성장하는 거야. 이 선을 이렇게 변동한 것을 장기 추세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순환적 변동.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의미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측정 지표입니다. 역시 중요한 말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이 말의 의미. 우리는 무엇을 보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나쁘다라고 말합니까?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건물 짓는 꼴을 못 보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 부산에 건물 짓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면 건축 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거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나쁜 거라고. 그런데 지나다닐 때 언제나 막 쿵쿵거리고 막 건물 짓고 비산먼지 주의해라 그러면 덤프 들어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막 짜증날 정도야. 그러면 건축 활동이 매우 활발한 거야. 그럼 건축 활동이 매우 활발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야 이거.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고 있는가? 사고 파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야. 그러면 아무리 건축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리가 없어요. 그럼 경기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간단해요. 외울 것도 없어요. 첫 번째 뭘 보냐면 공급 측면을 봐요. 공급 측면을 지표가 있고 공급 측면의 지표가 뭐예요? 건축 활동이에요. 건축 활동. 그러니까 건축 활동이 원활하면 우리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두 번째, 아무리 건축 활동이 원활하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안 산대요. 안 사면 부동산 경기가 나쁜 거죠. 그래서 수요 측면이 나온다. 수요 측면의 지표. 얘는 거래량이야. 거래 활동. 사고 파는 거. 자, 세 번째는 가격이야. 가격 변동.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가격은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출제했는데 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공급 활동과 거래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 활동과 거래 활동은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는 나쁘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높아져요. 생산 요소의 가격.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 가격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투기가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면 경기 상태하고 상관없이 가격이 높아져 버리는 거야. 따라서 부동산 가격 변동을 보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두 개를 부동산 경기의 중심 지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부동산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심 지표고 가격 변동만 가지고는 부동산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없어요.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수요 공급과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그 지역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생산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것은 부동산 경기하고 상관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측정 지표는 측정 지표인데 보조 지표라고 그래요. 보조 지표. 중심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지표가 나와.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쉴게요. 기타 지표. 기타 지표는 공급, 수요, 가격 말고 다른 지표. 여기 대표적인 게 공실공가야. 공실공가율. 그 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 택지가 많이 분양됐답니다. 택지가 많이 부장됐대. 그럼 택지가 많이 부장됐으면 그 말은 농사 짓겠다는 소리입니까? 건물 짓겠다는 소리예요. 건물 짓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택지 분양 실적만 보면 건축 경기를, 부동산 경기를 얼추 가늠해 볼 수 있대요. 택지가 전혀 분양 안 되고 있대요. 동탄에 신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근데 막 올라가더라고요. 막 올라가요. 건물이 막 올라가요. 거기 택지를 분양해 놨어요. 택지를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 된대요. 그러면 동탄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좋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기 금리도 나와. 금리.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해보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얘는,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어요. 근데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 우리 책을 잠깐 봐요. 39페이지 가면 가운데쯤에 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와 변동 유형 나오고, 양가로 4번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 나왔습니까? 거기 순환 국면이 이게 순환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순환 국면이라고. 하향시장 나왔네. 하향시장이 이게 불황이에요, 불황. 이게 하향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하향시장이라고 그래요. 일반 경기는 불황이라고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향이라고 하고. 그러면 호황은요, 상향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회복은 똑같아, 회복이라고. 회복시장 그래요. 자, 후퇴도 똑같아요. 후퇴시장. 이렇게 불러요. 자. 얘가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 순환 변동. 순환 변동의 순환 국면 그래. 국면. 순환 국면. 그러니까 순환 변동의 순환 국면은 회복 시장 또는 회복 국면. 상향 시장 또는 상향 국면. 후퇴 시장, 후퇴 국면, 하향 시장, 하향 국면 이렇게 해요. 이거 국면이라고도 국면. 국면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매우 또 빈번하게 출제되는 게 이게 순환 국면 특징이 나와. 거기 순환 변동 나오죠. 39페이지 순환 변동, 순환 국면 나옵니까? 그러면서 하향 시장, 회복 시장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40페이지에 상향 시장, 후퇴 시장, 안정 시장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했던 거 상향 시장의 특징, 회복 시장의 특징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곧잘 나오거든요. 그거는 공부할 것도 없어요. 너는 맨 공부할 거 없다고 그래. 볼래요? 여기 측정 지표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순환 국면별 특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특징하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회복시장의 특징과 상향시장의 특징과 후퇴시장, 하향시장의 특징을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상향시장 봐요. 상향시장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상향시장. 상향시장은 건축활동이 매우 활발해요. 그 다음에 거래활동도 매우 활발해요. 부동산 가격은 매우 높아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공실공가는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저기 한번 봅시다. 자, 넘어가서 상향시장 봐봐요. 넘어가서 40페이지 상향시장. 1번 찾으셨습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거래가 활발하다. 무슨 말 되죠? 그 다음에 4번 봐요. 건축 착공량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게 된다. 지금 순환 국면별 특징. 여기 특징은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측정 지표 이것들이 단독 문제 나오는 시대는 지났어요. 얘는 단독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순환 국면별 특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회복시장은 침체했던 게 기지개를 펴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거든. 뭐든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럼 회복시장은 건축활동, 거래활동이 증가하기 시작,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 그 다음에 공실공간은 감소하기 시작,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셨나요? 한번 봅시다. 회복시장. 회복시장은 다시 39페이지로 옵니다. 39페이지라서 회복시장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가격 점차 상승하고 거래량은 점차 활발하다.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별로 안 나왔네요. 네? 거기 이제 회복시장에서는 뭐든지 시작하는 단계. 시작입니다. 그러면 공실공간은 증가하기 시작, 감소하기 시작. 회복시장에서는, 아니, 잘 들어요. 회복시장에서는 건축활동 증가하기 시작, 거래활동 증가하기 시작, 가격 상승하기 시작, 공실공간은 감소하기 시작. 되셨나요? 그렇지. 자, 그것들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가면 거미집 이론 나왔습니다. 거미집 이론은 올해 시험까지 해서 나올 것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좀 쉴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은 1년에 2번 수업을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 순환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